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라면은 한 끼 식사의 대용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라면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게 된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 생명보험 사업을 하던 전중류는 1953년에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자신이 하던 사업을 넘겨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찰나에 우연히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미군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로 만든 꿀꿀이죽을 사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중류는 갑자기 무언가로 뒤통수를 맞은 듯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우리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을 다니며 연구를 해보니 사람들이 밥 대신에 값싸게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로 밀가루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전중류는 국민들을 위해 라면 사업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라면을 만드는 기계 라인을 만들려면 6만 달러라는 거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가진 달러가 15만 달러였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전중류의 사업 계획은 현실적인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었을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반대했던 사업이었으나 김종필 전 총리는 전중류의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해 전중류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전중류는 일본 묘조식품을 찾아가 오랜 노력 끝에 라면 제조 기술 전수와 기계를 구매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중류는 도봉동에 라면 공장을 지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가 자동 설비를 넣지 않고 수동으로 만들었던 것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죠. 도봉동 1가구마다 한 명씩 채용해서 처음에는 70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1500명까지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도봉동에서 삼양라면을 가장 많이 사먹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삼양라면이 출시할 때 10원이라는 가격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전중류는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사서 먹기를 바란 마음에서 결정한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의 라면은 많이 팔리긴 해도 저렴한 가격 탓에 2년 가까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걸어야만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회사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경쟁 기업들이 나타났지만 삼양 전중류 회장의 가격 정책 때문에 쉽사리 가격을 올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이 한국의 국민 음식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싸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전중류 회장, 그의 바람대로 라면이 힘든 시절 큰 힘이 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사랑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